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박중엽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포착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또 실적 장세를 앞두고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양대 지수도 힘차게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큰 낙폭을 보였던 반도체주들이 빠르게 갭을 메우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잠깐의 조정이 마무리가 된 건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분 좋은 빨간불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지수 흐름 자체는 지금 아직 관망세다. CPI 지수가 이제 내일 발표가 있는데, 일단 관망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전일까지 좀 하락이 좀 계속 나왔다가, 오늘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좀 보이는데, 내일 저녁에 나오는 CPI 지수를 좀 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1.18% 정도 상승 중에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지지선 자리를 이탈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전일 미국 증시 상승에 의해서 좀 갭상승 좀 떠서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좀 21선 자리가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등했었을 때 이런 자리들이 이제 부딪히는 자리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대 역할을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줘야,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해줘야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반도체 업종이 2분기가 어쨌든 가장 비수기인 시점을 좀 감안했었을 때,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단단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오히려 좀 올라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번 주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까지 마무리 되고 나면은 지수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뭐 옵션 만기도 있고 또 CPI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걸러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봐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시장이 좀 하락이 크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2,500선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반등 타이밍 정도만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이나 뭐 기관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될 부분도 있고, 오늘처럼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큰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당분간은 그런 시세보다는 하방에 대한 지지 정도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코스피 대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선 자리, 지지선 자리도 잘 지지했고요. 900선 자리를 못 넘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은 유지해주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 다시 이후에 반등,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내일 에코프로 BM 잠정 실적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나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오면 그나마 좀 상승 시세는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타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지선 자리도 이탈도 가능한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내일 아침에 좀 돼봐야 또 알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흐름을 좀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제가 이제 미리 실적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상승 시그널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내일 에코프로 실적 나오더라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해서 올라와 준다면은 박스권 자리 한번 돌파를 노려보실 수도 있고, 아직은 좀 관망세, 말씀드린 대로 내일 CPI 지수까지는 보고 나서 시장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도 제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은 코스피가 21선 우하향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반도체 업종들, 특히나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 이후로 상승이 크게 두드러져야지만이 반등의 신호탄을 잡을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양호하긴 하지만 일단 내일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옵션 만기일부터 CPI 지수 발표까지 이런 일정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테마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살펴볼까요? 네, 간만에 좀 하락했었던 테마 중에 하나였죠. 원전 테마.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폴란드 이제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원전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어제 노랑톡방에서도 제가 또 말씀 좀 드렸었고, 또 어제 방송 중에 공략주로 드린 종목도 역시나 원전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장주는 이제 한전산업이라서 공략주를 좀 드리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호재가 있다면, 튀르키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수주를 이제 따내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지금 뭐 달려들었다, 이런 내용이 기사가 또 오전에도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호재들은 좀 남아 있고, 또 불확실성적인 면에서는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아직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라는 점이 좀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재의 내용이 더 크다 보니까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이등주로서는 이제 한신기계도 역시나 18% 정도, 역시 역배열이에요. 차트가 역배열이라서 조금 추천을 좀 드리긴 저는 좀 애매했던 구간이었고, 서전 기전도 3등주로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 원전 테마들은 지금 원체 또 많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좀 몇몇 종목들은 좀 빠뜨린 게 있지만, 저는 시간으로 이제 한신기계가 가장 좋았고, 오늘 아침에 개장해서는 이제 한전산업이 좋았었는데, 다른 원전 테마주들도 역시나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특히 이제 역배열인 종목들,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들은 여기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한 500억 정도 터진 거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는 이제 거의 10,000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내일장에서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고,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계약건이 나와주는 게 좋은데, 이번에 폴란드 방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확실하게 원전을 따온다, 이런 보장은 없는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와준다라면,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전 수주, 그리고 체코까지도 하반기에는 원전 관련 이슈들이 계속 좀 남아 있는데, 이런 이제 원전 관련 수주도 수주지만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뭐 소송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해결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원전주들이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게, 언제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계약건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웨스팅하우스 뭐 아직 언제 해결될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해두고 좀 원전주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장주인 한전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는 흐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좀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아직은 계약건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2연상 가거나 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도, 상승한 이후에 좀 이런 매물대 자리를 지지선 삼아서 좀 버텨준다면, 내일 뭐 10,000원대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면은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또 빠르게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전환돼서 밀어버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내일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뭐 오늘이라도 들어오시면은 이런 원전 관련주,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원전 관련해서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바로 시세가 좀 나왔고 원전에 관련돼서는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했던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노란톡방 계신다면은 하반기에 이런 원전 관련 이슈나 뭐 타이밍 정도는 제가 또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TV로만 보셔서는 대응이 안 돼요. 같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대응이 되는 거지. TV에서는 뭐 알려드리는 부분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알려드릴 수 있는 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이 원전 테마라든지 다른 테마주들도 같이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법적인 이슈가 잔존해 있지만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오랜 기간 역배열로 만들었던 부분들을 큰 거래 대금과 함께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방법과 함께 원전 관련 이슈들 함께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승 시그널 어디서 잡아볼까요? 오늘 2차전지 관련 쪽에서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또 대장주는 금양입니다. 금양이 오늘 10만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109%에 이어서 10만 양이 되는 그런 오늘 날이었는데 10만 원 넘으면서 약간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뭐 아직 더 갈 수 있을 만한 시세가 남아 있어요. 크게 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6만 원 2,000원대 저항선 자리 뚫을 때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이제 방송에서는 이미 좀 뜬 상태라서 제가 공략주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금양에 추천을 좀 드렸었고 벌써 62,000원 자리에서 70% 넘는 수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수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아주 급등을 했죠. 이런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좀 다른 데서 이제 헤매지 마시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차트적인 면도 같이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노란톡방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매매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이제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을 주로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박스권 자리 돌파하는 구간.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조정받은 이후에 지지를 확인하고 이제 돌파하는 구간, 특히 이제 재료가 살아있고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이 리튬 관련 광선 계약건으로 인해서 뭐 어쨌든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MSCI 8월달 편입 예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함께 금양도 좋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차트적인 면, 수급적인 면 다 체크해서 이제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짧은 기간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재료와 차트적인 면 잘 공략을 하시면 단기간에도 급등하는 종목들 제가 또 찾아서 드리고 뭐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비슷한 패턴이죠.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역시나 박스권 자리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언제 공략할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패턴뿐만 아니라 재료적인 면도 수급적인 면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강원에너지까지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차트 패턴은 다 비슷한데 대장주를 잡아야겠죠. 역시나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박스권 그리고 금양은 이걸 뚫어주면서 급등이 나온 거고요.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금양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고 지금 투자 수익 종목이라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 5일선과 3일선 자리 정도까지는 오는 걸 좀 기다려 보셨다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른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내내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들 꾸준히 좀 시세를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고 또 신고가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23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금양이라든지 코스모화학처럼 7거래일 연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아마존 웹서비스가 인천에 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어제 이제 기사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요거 이제 관련해서 상승 이제 모아 데이터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 외로도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대부분 보시면 이제 역배열 종목들이 이렇게 갭 뜨면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갭도 그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원전 테마 쪽에서는 강한 거래 대금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좋은 강한 테마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좀 음봉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물려있었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서 아직 상승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좀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 자리가 이제 정배열로 돌아선다라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오늘 좀 거래 대금도 200억 정도로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직 차트적인 면도 역배열,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에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땐 굴뚝의 연기는 나진 않겠죠. 어느 정도 알아보고 있다라고 정도는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관련주 쪽 대장주는 모아 데이터, 이 종목 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솔루션도 엮이긴 하는데 일단 한 종목 모아 데이터 정도만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모아 데이터나 데이터 솔루션처럼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보기 전에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에 공략했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에다가 오늘도 5% 상승인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뷰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TCC 스틸 도 철강 업종들 강세 속에서 6월 30일 공략주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G2파워가 지금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고점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세 가지 종목들 리뷰로 진행해 주실까요? 네, 전에 지난주에 이제 알려드렸던 종목들, 리뷰 종목들을 제가 대부분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만 좀 포트에 남겨놨는데,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올 여름에 변압기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일단 변압기 관련주들,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계속 신고가 돌파하면서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어디로 갖고 있고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갈지 미리 좀 알아두신 다음에 차트적인 면으로 공략을 하셔야 그나마 좀 수익이 잘 난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고점에 따라가서 잡은 게 아니에요. 고점에서 쫓아가면서 잡은 게 아니고 상승한 이후에 이런 저항대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21선 자리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다음날 바로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이것도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 공략주를 좀 드렸었고, 이틀 만에 20% 넘는 수익을 좀 챙겨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 나오는 종목인데, 역시나 이런 차트적인 면과 재료적인 면, 그리고 수급적인 면까지 제가 체크해서 좀 말씀 좀 드리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신고가 자리인데 아직 거래 대금은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TCC 스틸도 좀 보시면 차트 패턴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실 겁니다. 자,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역시나 좀 박스권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죠. 아직 박스권 자리는 돌파를 못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번 이 종목도 공략을 해드렸고, 역시나 21선 자리 올라오는 안착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아직 이 고점을 못 넘었어요. 아직 거래 대금도 충분하지는 않긴 한데
또는 고점 자리 이제 5만 원 정도까지는 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은 좀 꾸준히 좀 더 지켜볼 예정이고 물론 뭐 스틸 쪽이도 뭐 매출이 있지만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차 전지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내일 에코프로 실적 나왔을 때 한번 또 시세를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공략주로 G2 파워를 좀 드렸습니다. 어제 원전 쪽 관련해서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차트 패턴을 보셔도 똑같아요. 상승한 이후에 조정받고 박스권.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제가 꾸준하게 보면서 그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시기 편하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패턴을 보면서 이런 모양의 차트 패턴에서 상승이 잘 나오고 이슈적인 면에서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최근에 또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시지 않더라도 장 마감 이후에 저녁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만 한번 5분 정도만 훑어보는데 그런 내용만 보셔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뭐 제 종목을 지금 당장 매수하셔라, 공략주를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제 얘기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정리해야 될 종목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뭐 제가 지난주에 포트를 대부분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 종목들은 좀 관심을 좀 그만둬야 되고 정리해야 될 타임이다. 그게 뭐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바로 정리해 주면서 포트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배워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정리해야 될 타이밍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지 계좌에 뭐 손실이 되고 뭐 수익이 쌓였을 때 계속 어느 정도 좀 절충이 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뭐 사는 종목마다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못 가는 종목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하시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포트에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략주까지 말씀 좀 드리면, 오늘 이제 우양은 식품 관련주, 뭐 핫도그 관련주를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식량 관련해서 17일날 흑해의 수출 협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번 다시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21선 자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 자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출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 삼화전자도 좀 페라이트 관련주인데 역시나 좀 박스권 자리 좀 패턴 이제 눈에 딱 보이시죠? 두세 번밖에 설명 안 했는데 이거 뭐 다 이해되셨을 거라 보고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박스권, 올라오는 자리, 거래 대금 증가하고 있고, 페라이트 관련해서 일단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옐런 장관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페라이트 관련주 쪽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종목도 일단 오늘 좀 상승이 커가지고 오늘 공략을 하지 지금 공략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당장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 공략할 수 있으니까 일단 체크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한일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이건 좀 다른 패턴이긴 한데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좀 급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음봉의 형태를 좀 띄고 있어서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는 흐름이 좀 괜찮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조정을 받아서 관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선 자리 구간이 한 26,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런 자리만 좀 지지해 줬을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엠노는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은 아니에요. 예전에 삼성 SDI 관련해서 이제 인수 관련으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상승 이후에 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조정을 좀 받고 역시나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는데 왜 자꾸 제가 방송 타이밍 전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종목도 좀 아침에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니까 좀 허탈한데 일단 61선 자리 구간 정도에서 이제 노려보려고 이제 준비했었어요. 한 52,000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저항선 자리도 뚫어졌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떠 있는 상태라서 뭐 공략을 하더라도 오후장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적당한 종목이 있으면은 또 여기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노란톡방에서 공략주로 드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오늘은 3가지나 좀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 원하시는 분들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이번 주 전략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5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준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 매매 절대 고수 박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박준혁 전문가님과 함께 오전 시그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SAMG 엔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탈 카드봇 시즌2와 3를 계약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실시간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6.8%까지 좀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 올해 들어서 시세를 받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에서야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이 SAMG 엔터가 미니 특공대 이후로 약 10년 만에 제작하는 그런 액션 로봇물이기 때문에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부터 해서 게임, 패션, F&B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여아, 예, 딸이 계신 분들 집은 네. 다 아실 거예요. 캐치 티니핑. 그 캐치 티니핑을 지금 제작한 회사인데 그 캐치 티니핑 이후에 이제 후속주로 방금 말씀하신 메타의 카드봇을 시즌 2, 3, 그러니까 시즌 1이 3월에 출시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즌 2와 3를 제작 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요. 일봉상 이제 차트를 보시면 SAMG 엔터가 상장을 이제 작년 12월 달에 했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아주 그냥 고공행진을 달렸죠. 그리고 이제 올해 5만 원을 찍고서 가격, 기간 조정을 가졌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데 있어서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여기서 이제 한번 턴하려고 했죠. 그래서 5월 달에 비로소 한번 하방 경직을 만들고 턴하려고 했는데 자 그게 실패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 모습이고 오늘 이제 메탈 카드봇의 어떤 이슈 재료를 가지고 한번 반등에 나서려고 하는데요. 고점 대비로는 지금 약 50% 정도 한 50에서 60%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하락만 없다면 여기서 어떻게든지 반등을 좀 깨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장 당일에 어떤 시초가이고 저가인 약 17,550원 또는 18,000원 이 라인대만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기술적 반등은 뭐 충분히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어제 형성된 자리만 오늘 내일 말도 안 되게 밀리지만 아니한다면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 자리 잡고 반등세를 좀 꾀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앞서 5월 달처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빠지면 추가 하락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이 더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좀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만 충분히 하신다면 또 그런 부분만 나오지 아니한다면 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5,000원과 2만 원 중후반부 일봉상에서 이 구름대를 잘 소화를 해야겠고 그다음 5월에 이 3만 원 구간 2만 원 중후반과 3만 원 이렇게 25,000원과 3만 원 러프하게 이 구간대를 좀 소화를 하는 게 해당 종목에는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차트적으로 또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적인 내용부터 일단 차트적으로는 구름대를 소화해주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전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오전 시그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파이버 프로입니다. 차트 시그널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UA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큰 시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1.4%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큰 흐름을 보신다면 6월 29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 이후로 고점 대비해서 15%가량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이 자동차 필수 하드웨어죠. 이 하이엔드 광섬유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한가 이후로 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차트 시그널 확인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6월 29일이죠. 그래서 미국 조비 에이비에이션에서 에어택시 어떤 텍스트를 확대를 위한 미국의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 이슈로 이제 해당 관련 파이버 프로가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가격 조정도 있겠고 시장에 맞물려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상한가가 나왔었던 자리, 그러니까 약 하단부 4,000원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 지금 가격대 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20일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만납니다. 주가와 이평선은 헤어지면 만나면 헤어진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서 만나든 또 주가는 우회에 있는데 이평선이 올라가서 만나든 둘이 짝짝꿍에서 만나든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리 혹은 현재가 또는 20일 이평선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번 단기적인 어떤 타점을 바라볼 수 있겠고 어쨌든 6월 29일 단기적으로 상한가 나오는 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약 4,000원 라인이 크게 훼손되지 아니한다면 혹은 구름대 하단부가 크게 훼손되지 아니한다면 기술적 반등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다시 올라갔을 때는 상단부를 완연하게 좀 소화하면서 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고 가져야 합니다. 좀 크게 우리가 좀 주봉, 월봉 좀 크게 본다면 어찌 보면은 작년 하반기 5월에 7,090원 찍고 지금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점 대비는 100% 넘게 올라온 거예요. 2,000원에서 5,000원까지 찍고 온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는 가운데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업의 어떤 지향하는 어떤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볼 거냐 그러면 6월 29일 상한가 나온 맥자리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또는 스윙 중장기로 바라보신다면 좀 더 넓게 포지션을 좀 넓게 책정을 해서 어떤 분할 매수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내용 괜찮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박준혜 전문가님께서 이격을 잘 체크를 해주시기로도 유명하신 만큼 이렇게 또 이격을 체크를 해서 언제 공략하면 좋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시그널 종목들 공략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볼 텐데요. 문자 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보유 중이신 종목들 중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191번님께서 LG전자 11만 8,5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요. 저희가 어제 공략주로서 자세한 이런 매매 전략을 세워보긴 했는데 어제 방송 놓치신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타점이 좀 아쉽죠. 128,000원이면 제가 보니까 7월 4일에 슈팅이 나온 이후에 한번 공략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LG전자를 공략을 하려고 하셨다면 이렇게 이제 지난 3, 4, 5월 달에 공략을 하셨거나 뭐 이건 뭐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5월 30일 이렇게 이제 상승 변곡이 나온 이후에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동안 뭐 이래저래 해서 못 하셨을 거고 안 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7월 4일 이게 슈팅 아마 실적 발표 전에 나온 슈팅이에요. 여기서 이제 뒤늦게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그죠?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수익 중이고 누구는 손실 중이고 누구는 수익 실현을 하고 누구는 손절 매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좀 안타깝고 그래도 뭐 좋은 종목 픽 잘 하셨으니까요. 지금은 홀딩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5월 30일 봉 그러니까 약 11만 3,700원이 크게 밀리지만 아니한다면 충분히 지금 일봉상의 구름대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밀리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반등이 뭐 나설 수 있겠고요. 혹은 밀리더라도 아래 121선이 따라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30일 봉, 요 봉이 크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든지 자리를 잡고 또 우상향 또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걸 이후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스윙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려온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려온다면 10만 원 언더로 10만 원 내외 전후로 러프하게 분할 매수하시면 충분히 그 구간 이하에서는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어떤 전략 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LG전자는 전기차 이슈가 좀 들어와야 돼요. 전기차 관련된 어떤 재료 이슈가 좀 부각이 받아야 좀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만 좀 체크하셔서 가시면 뭐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10만 원 밑이라면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제 공략주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지속적인 공략 방법들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6613번님께서 에코플라스틱 7,480원에 비중 50% 보유 중이신데요. 지난주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자동차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고점 대비 살짝 밀리는 흐름이어서 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제가 뭐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라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자리에서 돌격하시면 안 돼요. 이왕이면 좀 눌렸을 때 잡으세요. 아셨죠? 예,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그래 그냥 덜컥 매수보다는 이왕 하시는 거 그동안 안 하시다가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좋은 종목 택하셨으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좋은데 이제 보시면 앞 전고점 이 8,040원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초입이라든지 내려왔을 때 잡으면 벌써 수익이 되는 건데 이제 치고 또 내려왔을 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는 문제 없습니다. 종목은 문제 없는데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좀 눌렀다 나오느냐인데 눌렀을 경우에는 약 6,000원은 좀 사수를 해야겠고요. 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앞 전고점 8,000원대를 완연하게 소화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좀 약간 상단과 하단을 좀 자리를 잡으면서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 상승, 고점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흔히 말해 상승 오파가 상승 1, 2, 3, 4, 5가 나온 모습이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나쁘다, 뭐 안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좀 타점이 아쉽다 그런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잡아놓고 아니야 난 장기로 보려고 했어. 라고 하시면 본인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단기로 했을 건지 스윙으로 하실 건지. 그래서 단기로 하실 거라면 5월 약 6,000원은 적어도 사수로 하셔야 하고요. 이 라인대가 만약에 미끌린다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하시고 물타기를 하실 거라면 그 이후에 하단부까지 열고 좀 보시고 제가 뭐 다른 코너에서도 그러고 오전에 바쁜 시간대 이 마켓 시그널에서도 말씀을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아쉬운 건 우리가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나면 좋죠.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갈 거라 보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횡보도 하고 또 하락도 합니다.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누른다면, 그러니까 바로 올라간다면 또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혹은 욕심내서 더 가져가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기 전에 지금 가격대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드랍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천천히 약 올리면서 빠질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계속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고 났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면 적어도 빠진다면, 옆으로 누운다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갈림길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전략까지 좀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우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에코플라스틱은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로서 아직 끝난 진행형이죠. 분명 진행형입니다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8,000원대를 소화하면서 신고가 갱신이 나오지 아니하면 좀 횡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하고 단기로 가실 건지 혹은 스윙 중장기로 가실 건지 그렇다면 물량 관리도 하셔야겠죠. 나는 중장기로 길게 가져갈 거야. 하지만 막상 주가가 내려오면 또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종목별 그리고 내 전체 계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거라면 거기에 맞게 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건 없는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1859번님께서 하나마이크론 16,950원에 비중이 80% 크게 좀 보유 중이신데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좋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 비중까지 많이 실었는데요. 중요한 건 22,850원 갔다가 내려오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죠. 그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이지만 수익이신데 16,000원, 17,000원 러프하게 찍어보고요. 한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보시면 한 34% 정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인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내가 10% 정도 손실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30%대 수익이 났다가 지금 20% 수익이면 그래도 20% 수익입니다. 비중까지 80%의 비중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왠지 내가 10% 손해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만약에 다시 내려오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 보입니다만 약 21,000원대 일봉상 21 이평선이기도 하고 지금 고점에서 어제의 저점, 그러니까 어제의 저점만 깨지지 아니하면 약 21,000원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탈환하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혹은 21,000원 전후에서 꺾여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나리오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올라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좀 유념을 해서 보시고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3, 4월 달에 상승했었고 그다음 눌림을 주고 5월, 6월 계속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나옵니까? 누가 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곧 상투가 나올 수 있겠구나. 고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건 다른 지표를 안 봐도 그냥 제가 다른 지표를 넣은 게 없잖아요. 차트를 보더라도 그냥 주가와 거래량만 봐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욕심을 내고 더 가져가는 것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결과론적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는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잘 잡아서 이제 마무리가 매도잖아요. 마무리까지 짓는 가운데 항상 거래량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봤고요. 추가적인 종목 상담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1234 누르고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자세한 상담들 이어가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까지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발표하기 전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략했던 7월 6일 공략주 성우하이텍입니다. 그때 당시에 또 실시간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상한가 종목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이후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이후로 또 12%가량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도 공략 다음 날 또 17%까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두 가지 종목들 먼저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우하이텍이나 KB 오토시스나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고요. 성우하이텍의 경우는 7월 6일 사실 상한가 찍고 상당히 급등했고요. 누가 봐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더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스탠스든 혹은 만약 바로 가지 않고 밀리더라도 스윙 중장기적으로도 오히려 내려오면 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었고요. 고맙게도 바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것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 보유자분들은 뭐 더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내려오면 또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큰 흐름상에서는 지금 이제 최고가 17,000원대입니다.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이 17,000원, 18,000원, 뭐 19,000원, 2만 원 가지 말라 뭐 없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그 가는 가운데 분명히 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또 차익 실현해주고 또 다음 종목이나 다음 타점을 노려보면 더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토시스 역시도 공략하고 나서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또 다시 내려왔죠. 이런 걸 기다리는 거죠. 슈팅이 나왔을 때 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뭐 바로 가면 먹고 가령 수익 실현하고 더 가면 내 거 아니려니 빠이빠이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종목 공략하면 되고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시 재공략도 할 수 있는 관점인데 거기서 더 욕심을 내다가 도로아미탑을 도로 내려오면 마음이 속상하거든요. 아직 뭐 끝난 종목도 아니고 KB오토시스는 결국 또 우상향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이 연일 연속성, 상승이 연속성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물론 특별하게 좀 부각을 받으면서 연일 치고 가는 종목도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종목이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뭐 때론 방망이 짧게 잡더라도 아쉽더라도 수익을 좀 챙기면서 또 풀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번 또 우리가 새롭게 볼 종목은 반도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SFA 반도체입니다. 이 해당 종목의 경우는 6월 30일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에서 지분을 좀 매각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흔히 말해 노이즈죠. 이건 좋은 이슈가 아니라 안 좋은 노이즈인데 이게 나오면서 장중에 13% 정도까지 빠졌지만 또 아랫골이 달린 모습이고 지금 이후에는 이제 시장의 조정에 맞물려서 좀 추가적인 반도체 하락의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이슈가 그렇게 이 해당 종목의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저는 오히려 흐름상 그런 어떤 노이즈로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현재 5,20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그제의 저점 약 4,950원, 약 4,000원 후반대만 크게 이탈하지 아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일봉상 20일 이평선을 만날 수 있겠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4950만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4950 가격대가 이탈을 한다면 좀 더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겠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줍줍, 저가 매수,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 가격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당 종목은 간략 브리핑 하도록 하겠고요. 장중에 이제 우리가 투자하시면 있어서 뭐 종목이 됐든 또 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 됐든 뭐 제가 방송에 언급드린 종목이 됐든 개별 종목이 되셨든 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나오는 제 QR코드 카메라 한번 열어보시죠. 카메라 여셔가지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면 링크 뜰 겁니다. 터치해서 넘어오시고 넘어와서 저놈이 뭐나 이렇게 지켜보지 마시고요. 매일은 아니어도 서로 오가면서 인사 한 번씩 나누시고 또 하시면서 뭐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방송과 또 톡방과의 어떤 운영 체계가 다르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략주 SFA 반도체까지 대응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코드 1234 입력 후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